오늘 한번 이제 공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지만은 투표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주쯤에 한번 좀 공장 임장을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좀 해서 소규모로 해서 좀 가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표해 주시고 지금 뭐 화성, 처인구, 안성, 양주, 파주 이렇게 올렸는데 확실히 화성이랑 안성 쪽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 좀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목요일쯤 한 4, 5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소규모로만 할 거예요. 한 4명, 5명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원래 뭐 수업을 소규모로만 하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평생 멘토링으로 이제 경매 뭐 주말반도 이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말에 좀 열심히 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커뮤니티 탭에서 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마침 오늘 이제 낙찰권을 보다가 괜찮은 게 나와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 창고시설인데 고양시 일산 동구 설문동이라는 곳입니다. 예. 설문동을 혹시 들여보셨나요? 예, 일산 하면은 보통 이제 일기 신도시 아파트로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설문동이라는 곳이고 이게 17명이나 들어왔어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 보이는 그냥 판넬 창고죠. 예, 이 판넬 창고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예, 그죠? 신기하시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일산 동구 설문동이라는 곳이고 위성지도로 보시면은 위에가 죄다 퍼렇죠. 이게 뭘까요? 이게 다 창고 공장입니다. 그래서 설문동이라는 곳이고 이 바로 위에가 파주죠. 예. 그래서 이 바로 위에는 파주고 이 아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일산이에요. 왼쪽만 보더라도 파주 운정신도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북고양 설문 IC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서울 문상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 문상 고속도로가 생긴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이 파주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긴 이제 일산 동구지만은 바로 위가 파주인데 파주는 또 지적 편집도로 보시면은 이 위쪽에 점선이 있죠. 이게 제2 외곽순환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쪽 일산 위쪽이랑 이 파주 위쪽 이쪽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근데 신기하죠. 이 위에 파란 것들이 왜 이렇게 많나? 예, 죄다 퍼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IC 근처에서도 북고양 설문 IC에서도 직선거리로 톨게이트 기준으로도 한 3km가 좀 안 됩니다. 2.5km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장 투자를 했을 때 이 반경 기준으로 봤을 때 IC 기준으로 반경 한 4km 정도는 3km에서 4km 정도는 투자 수요로 충분하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하철로 보면은 그 역세권이라고 보는 거죠. 네, 역세권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이 지도로 보시면은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이 창고 시설이라고 해서 세 동이 있는 거예요. 세 동. 어떠세요? 이거 보시면은 그냥 지나가다 보이는 그냥 창고 시설 세 동이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기본적으로 공장 창고를 보실 때는 IC 인근이랑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계획관리 지역이거든요. 계획관리 지역은 여기 지도로 보시면은 약간 핑크색이죠. 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의 IC 인근의 공장 창고다. 그러면은 최소한 본전 이상은 간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도로 폭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왜냐면은 도로변에 있으면은 좀 더 접근성이 좋은데 이 도로변에서도 조금은 더 안쪽 좁은 도로로 들어가면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조금 더 큰 트럭이 가면은 좋은 건데 이 도로가 좁으면은 큰 트럭 들어가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넓은 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도로가 그렇게 막 넓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트럭 정도? 그럼 여기에 적재해가지고 예를 들어 IC랑 가까우니까 이런 IC 가까운 곳에 보통 뭐가 많이 들어오냐? 그 로켓 배송이라든가 쿠팡 물류센터라든가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와요. 기본적인 물류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항상 어, 북쪽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주택 말고 저는 공장 창고라든가 토지 같은 거는 북쪽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17명이 들어왔는데 이 창고 같은 경우에는 매가 산정을 토지 면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계산기로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계산기로 보면은 지금 13억 9,300. 그 다음에 토지가 405평. 그러면 한 343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네, 어떠세요? 비싼 거 같으세요? 싼 거 같으세요? 네. 보통 그러니까 공장 창고 했을 때 화성 같은 데도 지금 뭐 송산이라든가 마도라든가 이런 데도 거의 300은 다 넘고 거의 3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일산? 이 파주 설문동도 처음 듣고 바로 위가 파주인데 이게 340만 원이 이게 맞아? 지금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겠죠. 야, 그럼 나 같으면 이 돈이면은 화성을 가지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서 현재 시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서 이제 일산 동구, 그 다음에 여기서 설문동, 그리고 여기서 상가 업무 공장 토지에서 공장 창고로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매매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낙찰된 물건이 설문 IC에서 이 뒤쪽이었잖아요. 지금 지도로 봤을 때는 이 운동장 야구장 성서초 위쪽이었거든요. 그럼 이쪽 인근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성서초 위쪽에 이쪽이죠. 네. 그러면은 지적편 지도로 봤을 때 얼추 약간 이거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이제 이 낙찰 가격이랑 실제 매매가 매물이랑 확인만 과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평당 400이죠. 약간 이 사진도 보면은 경매물건 낙찰된 거랑 거의 비스무리하거든요. 연식도 그렇고. 네. 그리고 옆에 봐볼게요. 옆에 430, 이 도로변은 840이죠. 그러니까 이 메인 도로니까 좀 비싼 거고 이 안쪽으로 갈수록 좀 싸지겠죠. 그럼 지금 이쪽만 해도 400이 넘고 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쪽도 488. 그리고 이 옆에 봐볼게요. 이쪽이 456, 470. 지금 300만 원대가 없죠. 그럼 이 더 안쪽으로 가볼게요. 455. 심지어 매매가가 40억입니다. 땅이 879평인데도 40억이에요. 보통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단가는 살짝 싸지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300만 원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여긴 도로가 조금 넓으니까 500. 이 사진만 보더라도 도로 자체가 조금 넓죠. 그러면은 기본 경매 물건 자체는 진짜 못해도 400이에요. 네, 그쵸. 지금 이거 근데 사용 승인일 자체가 2007년이죠. 경매 물건 자체는 2015년이죠. 이것만 해도 연식이 8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420은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10년에 10% 정도 보긴 해요. 그러면은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그래도 420만 원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계산기에서 405평이었죠. 그래서 17억이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얼마예요?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다들 깜짝 놀라죠. 무슨 파주 붙은 바로 일산이 무슨 평당 400이 넘냐? 이래서 제가 현장을 항상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현장을 워낙 많이 다녔으니까 알고 방송을 하겠죠. 예, 알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월세 시세를 봐볼게요. 그럼 여기서 월세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2천에 170인데 이 면적이 60평에 170이거든요. 그럼 지금 평당 한 3만 원 정도 좀 안 되죠. 이 공장은 이 1층 바닥 면적 기준으로 평당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 지역이 평당 한 3만 원 받는다. 그러면 연식이 조금 안 좋으면 한 2만 5천 원 받고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긴 3만 원 좀 안 되고 이거는 많이 낡았죠. 그럼 이거는 지금 한 2만 5천 원 받아요. 이거 지금 2006년도에 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럼 다른 곳을 한번 여기를 봐볼게요. 이건 좀 새 거죠. 새 거니까 한 3만 원 받아요. 그럼 여기 뒤에도 봐보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 그럼 경매 물건이랑 연식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평당 여기는 한 4만 원. 네. 대신에 여기는 보니까 이 마당이랑 이게 되게 넓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평당 그래도 경매 물건은 3만 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은 드는데 3만 원이면은 이 건물 바닥 면적이 1층이 138이니까 계산기로 대충 계산해보면 3만 원으로 하면은 415만 원 정도 받는 거고요. 2만 5천 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350원 받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세 차익 3억에 월세를 얼추 한 350에서 450 정도 받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죠. 지역이 어디예요? 일산 동구 설문동입니다.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네. 시세 차익이 3억인데요. 네. 1년에 버는 돈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보통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대출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 돈으로 80% 대출 받았다 치면은 내 현금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있으면은 이 정도 받을 수 있죠. 3억 5천에서 4억 넣고 시세 차익 3억에, 그리고 월세를 한 350에서 한 450 내외로 받는 거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그 토지 공장 창고 투자를 수도권 남부를 해야 될까요? 남부든 북부든 돈 되는 건 다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설문동 자체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제가 서울 문산고속도로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설문하는데 이게 제가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좀. 왜냐면 이게 이름 자체가 되게 낯설어요, 이 설문동 자체가. 왜냐면 이쪽이 주택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게 유명한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위성지도로 보면은 죄다 공장촌이고 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도 죄다 공장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 공장도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을 한번 가봐야죠.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있고 썩어 빠진 공장도 다 돈덩어리입니다. 네. 이렇게 돈 되는 거면은 공장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파트 빌라를 해야 될까요? 네. 돈이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공장 투자에 대해서, 아니면은 혼자 좀 가게 뻘쭘하다,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뭐 설문조사 좀 해서 최대한 좀 저도 시간을 내보려고 하거든요. 구독자분들 만나가지고 당연히 공짜 아니죠, 유료겠죠. 예, 그리고 한 네다섯 명만 모이니까 소수로 가는 거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좀 하실 분들은 투표를 해주시고, 뭐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어도 어딘가 제가 이제 이 중에서는 가려고 이제 올릴 거예요. 예, 본격적인 그 일정을. 그러면 시간이 되시면 가보는 게 낫겠죠. 예, 혼자 가면 되게 뻘쭘하거든요, 이 공장 보러 가는 것도. 왜냐면은 공장 보러 가서 일단은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어떤 거 위주로 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경험자랑 같이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투자도 좋지만은 이렇게 좀 투자 분야를 좀 다양화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막 일산 공장 막 동구 파주 아래 일산 동구 설문동 얘기하면 야 거기 누가 가 막 이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심지어 평당가도 월세도 평당 3만 원이에요. 평당 3만 원이면은 굉장히 비싼 쪽에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서 이런 월세 받으셔서 이런 공장 창고 받으셔서 시세 차익도 한 3억 정도 되고
시세는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한번 임차인 잘 맞춰지면 잘 안 나가거든요. 여기는 딱 봐도 딱 그 창고 시설 있잖아요. 그 물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주면 딱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계속 꾸준히 돈 버셔야죠. 예, 그래서 이런 공장 창고도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좀 많이 다녀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